자, 닮은 두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닮은 비라 그랬는데 그 닮은 비는 뭐에 대한 얘기야? 길이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길이의 비. 그러면 그 길이로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넓이의 비, 부피의 비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참고로 그냥 닮은 둘레의 길이의 비, 즉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는 제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제곱. 야, 우리 센티미터잖아, 길이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돼? 제곱 센티미터. 이 말이 뭐야? 곱하기. 그러니까 제곱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넓이의 비는 제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이다. 둘레의 길이 비가 1대2면 넓이의 비는 1대4 이렇게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만약에 넓이의 비가 아니 닮은 비가 2대3이다. 그럼 넓이의 비는 4대9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둘레가 되겠죠. 둘레. 닮은 비나 둘레의 길이의 비나 이건 똑같은 얘기야. 그치? 넓이의 비는 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1번. 다음 그림에서 A, B, C와 D, F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닮은 비는 몇 대 몇? 8대 6 해서 4대 3. 이게 닮은 비가 되고. 그럼 둘레의 길이의 비 역시 4대 3. 길이니까. 하지만 넓이는 몇 대 몇이 된다? 넓이의 비는 제곱시켜야 돼. 그럼 4, 4, 16대 3, 3은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몇 대 몇이다. 이게 A가 48이래. DF는 모르겠고. 그러면 몇 배 했죠? 곱하기 3 했잖아. 그럼 여기도 곱하기 3 하자. 그래서 X는 얼마? 27 제곱 센티미터.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1-2번. 아래 그림에서 5와 5- 지름의 길이의 비가 3대 5래. 그러면 닮은 비가 3대 5라는 거지. 그럼 둘레의 길이 역시 3대 5가 되겠고 넓이의 비는 제곱하니까 9대 5, 5, 25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5-가 10파이야. 5-가. 그러면 5는 모르죠. 5-가 10파이. 이건 그냥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자. 내항의 곱 25x는 90파이. 그래서 x는 25분의 90파이. 5로 약분 5. 5 1은 5. 5 8에 40. 5분의 18파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파이는 계산이 안 되죠. 자, 입체 도형의 닮은 비, 건널비, 넓이의 비, 제곱하면 돼. 그러니까 닮은 비가 m 대 n이면 건널비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 그럼 부피는 자, 우리 길이가 센티미터,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니까 부피도 n 3승 이렇게 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건널비의 비는 제곱 대 제곱, 부피의 비는 3승 대 3승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 이거야. 닮은 비를 가지고 제곱 3승, 제곱 3승. 됐죠? 어렵지 않죠? 자, 두 정사면체는 닮음인데 그 닮은 비가 3대 4가 됐대. 그럼 부피의 비는 3승해야 되죠. 3승. 자, 3을 3번 곱하면 27이 되고 4를 3번 곱하면 64가 됩니다. 그래서 부피의 비는 이렇게 됐고 자, 큰 정육면체의 부피를 V라고 하고 작은 거를 54 하면 얘가 몇 대 몇? 27대 64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럼 27의 몇 배? 2배가 됐네. 그럼 64의 2배가 되자. 그러면 얼마? 128. 그래서 큰 정사각형의 부피는 128. 3인체 부피는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자, 닮은 비가 3대 1에 그러면 부피의 비는 세제곱 3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 3을 3번 곱하면 27 2를 3번 곱하면 8 그래서 27대 8은 자 B의 부피가 이거야. A의 부피 몰라. A의 부피를 X라고 하면 X 대 3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자. 몇 배 됐니? 4배 됐다. 이것도 4배 돼야죠. 그쵸? 여기다 4배 하면 돼. 아니 봐봐. 4, 8에 32 거기다 파이도 붙였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얼마야? 4, 2, 8, 4, 7, 28, 108
파이 이렇게 나오면 되지. 됐죠? 자, 1번 봅시다. 닮은비가 4대5인 두 정삼각형에서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됐대. 닮은비가 이거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 4, 4, 16 대 5, 5, 25 이렇게 해서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 48, 큰 정삼각형의 넓이 몰라. 그런데 몇 배? 곱하기 3배. 몇 배? 곱하기 3배. 그럼 x는 얼마? 75 이렇게 되겠다. 아니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둘이가 닮은 도형이래. 닮은 도형인데 길이의 비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가 닮은이겠죠. A, B하고 그 다음에 ED하고. 근데 이게 몇 대 몇? 15대 6이야. 약분하면 5대 2가 되겠죠. 3으로 약분하니까. 그러면 넓이의 비는 얼마가 돼? 25대 5, 25, 2는 4 이렇게 될 거고 EBD 이 넓이를 몰라. 얘는 125인데 그러면 넓이 모르니까 x 몇 배 됐냐? 5배 됐다. 그럼 이것도 몇 배 돼야 돼? 여기 앞에 전항이 5배가 됐대. 그러면 후항도 몇 배가 돼야 돼? 5배 되면 되지. 그러면 5, 4, 20 하면 끝나죠. 자, 서로 닮은 두 정육면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건널비의 비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닮은 비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를 제곱한 거야? 4, 4, 16. 3, 3은 9. 4대 3이죠. 자, 부피의 비가 이렇게 생겼대. 뭐를 세제곱했어? 5를 세제곱했어. 이건 봐야 돼요. 8을 2를 세제곱했어. 아니 125. 소인수 분해해봐. 5. 5, 20. 5. 5. 그래서 5의 세제곱 되잖아요. 그러니까 닮은 비가 몇 대 몇? 5대 2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죠? 자, 서로 닮은 두 구의 지름의 길이의 비가 그러니까 닮은 비가 2대 3인데 건널비니까 넓이의 비 4대 3, 3은 9 했더니 작은 구가 128파이가 됐대. 그러면 큰 놈은 얼마가 되냐? 자, 몇 배 했을까? 볼까? 32배 했네. 그죠? 32배 했잖아. 그럼 얘도 몇 배 해야 돼? 32배 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29, 18, 93, 27, 288. x는 계산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9 곱하기 32파이 해서 288파이 뭐 이렇게 된 거죠. 반면 부피는 어떻게 되냐? 부피는 세제곱. 얘를 세제곱하면 얼마야? 8. 얘를 세제곱하면 27은 큰 9. 그러니까 x 큰 9가 459파이. 그럼 27을 몇 배 했을까? 459 나누기 27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 들어있죠? 27. 그 다음에 9, 8, 1, 189, 7, 7이 14. 됐네. 17배 했네. 이게 몇 배 했다고? 17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몇 배 해야 돼? 17배 하면 돼. x는 8 곱하기 17파이. 그래서 87에 56, 136. 이렇게 하면 되죠. 자, 5번 서로 닮은 두 입체 도형 AB의 건널비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닮은 비는 3대 5 이렇게 되겠죠. 닮은 비. 그럼 부피의 비는 세제곱 3을 세제곱 27 5를 세제곱 125. 그래서 27대 125 이게 몇? 81대 x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B의 부피. 그러면 얘 몇 배 했니? 3배 했다. 그럼 얘도 몇 배 하자? 3배 하자. 그래서 x는 125 곱하기 3 이렇게 했대요. 3, 6, 3, 5, 15, 75, 175 그렇게 37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넓이의 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닮은 비를 먼저 구해야 돼. 뭐를 제곱했어? 6, 6에 36을 제곱했죠. 5, 5, 25 이렇게 됐지.
부피가 이렇게 해서 6의 3승 곱해야 돼. 6 곱하기 6 곱하기 6. 66에 36 곱하기 6. 216대. 그 다음에 5를 세제곱해야 돼. 5를 세제곱. 125. 이렇게 되죠? 는. 자, 작은 여기가 250이 됐네. 내 x 대 250 이렇게 됐다는 소리네. 여기 몇 배 했니? 2배 했니? 곱하기 딱 2배 했다. 그럼 여기 몇 배 해야 돼? 곱하기 2배 하자고. 그럼 x는 432 그렇게 되겠네. 자, 보자. 7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블록을 쌓아 한 모서리의 길이가 5인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그럼 얘는 뭐야? 1대 5 이렇게 되겠죠. 길이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5니까. 그러면 이때 필요한 나무 블록은 모두 몇 개냐? 그럼 부피로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피는 1대 이거 세제곱하면은 125. 그러니까 이 블록을 몇 개? 125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로 5개, 세로 5개, 높이 5개. 그래서 125개가 필요하다. 이거 좀 잘 기억하자. 자, 지름의 길이가 20cm인 모양의 쇠구슬 한 개를 녹여 지름이 5cm. 그러면 닮은 비는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4대 1이 됐다는 거죠. 몇 개 만들 수 있냐? 부피로 가야 되죠. 이걸 녹여서 부피가 같다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러한 구슬들이 몇 개 나올까? 3승. 부피의 비 4의 3승 64대 1. 몇 개 만들 수 있어? 64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잘 보자. 자, 9번 보자고요. 부피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밑면이 원인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얘는 30. 여기는 뭐야? 얼마야? 이게 18 이렇게 되어 있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물의 부피와 그릇의 부피의 비.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 담겼는데 그릇은 이건 거죠. 그러니까 작은 원통 대 큰 원뿔 이걸 구하라 이건데 지금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8대 30이잖아요. 6으로 나누면 3대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닮은 비가 3대 5고 그거를 뭘로 나타내라? 부피의 비로 나타내라. 그러면 3세제곱 5세제곱 27대 125 이렇게 됐고 물의 부피를 한번 구해봐라. 물의 부피 그러면 원을 끝까지 담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반지름을 그냥 구할까요? 여기 반지름을 구하면 얘가 부피흡비보다는 그냥 반지름의 길이로 해서 하는 게 나은데 그쵸? 그러니까 3대 5야. 3대 5는 여기 반지름 모르잖아. x 대 얼마? 10? 그럼 2배 됐네. 여기가 6이네 6. 6이 됐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1 밑넓이 66에 36파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도 된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를 구해버려. 큰 부피를. 그러면 3분의 1 밑넓이 10제곱 곱하기 30 요거 대 x는 몇 대 몇? 125 대 27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죠.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66에 36 36 18 216파이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번 보자. 그릇의 부피와 물의 부피. 그럼 일단 그릇은 16이 됐고요. 16대 12 그렇게 하면 4로 약분 4대 3 부피 4 세제곱 64 대 3 세제곱 27 64 대 27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기 반지름 이걸로 알아내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4 대 3은 12 대 x 3배 3배니까 여기가 9네. 그래서 3분의 1 밑넓이 99 81 파이 곱하기 높이 12.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약분 4 4 1은 4
4, 8에 32 맞나요? 12 6 27 물의 부피 4 대 3 4 대 3 맞죠? 아 이거 여기 이 지름이 이렇게 됐다는 거구나. 반지름을 알려준 게 아니고 지름을 알려줬네요. 아 주작하다 그치? 그러면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9니까 반지름은 2분의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1 곱하기 이거 제곱 4분의 99 81 파이 곱하기 높이 12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없어지면 81 파이 이게 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냥 반지름으로 알려주지 왜 지름으로 알려줬을까? 자 봅시다.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 대 1로 나누는 점을 지나고 모선 여기가 4 대 1인가봐 여기가. 자 이때 PQ 넓이 그럼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4 대 뭐가 되는 거야? 4 대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돼? P 이거의 부피가 큰 원통의 부피가 4의 세제곱 64 그리고 이거는 5의 세제곱 12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빼야지. 125에서 64를 빼면 61 이렇게 되죠. 여기가. 그럼 여기는 얼마였고? 64고. 따라서 그 B는 64 대 61.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일단 큰 얘하고 얘 닮음은 아니야. P하고 Q가 닮음 아니죠. 도형. P하고 Q가 닮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큰 원뿔이 닮은 거니까 그 닮음에서 닮음비를 이용해서 일단 여기 큰 거를 끄집어내고 거기서 빼서 해야 돼. 이것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대 2대 3 이렇게 해야 된다고. 1대 2대 3 이렇게 해서 부피는 1대 8대 27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는 1이고 여기가 얼마야? 8에서 1 빼면 7이 되고 여기는 얼마? 27에서 8 빼니까 19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 부피가 1대 7대 19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9인 원뿔 모양 그릇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채우고 물의 높이가 3cm가 될 때까지 채우는데 5분이 걸렸대. 그랬을 때 몇 분을 더 채워야 되느냐? 그럼 물의 양을 얼마만큼 더 채워야 되느냐? 지금 여기하고 여기 비가 1대 3이야. 이 문제도 잘 보세요. 그럼 부피의 비는 1대 27이야. 그럼 여기가 1하고 여기는 26이 돼야지. 앞으로 26을 더 채워야지. 근데 1 채우는데 5분 걸렸어. 그럼 26 채우려면 26 곱하기 5 해야죠. 5, 6, 30, 130. 그래서 130분이 더 걸립니다. 이 문제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야 돼. 앞으로 얼마만큼을 더 채워야 되느냐? 앞으로 27만큼 채우는 게 아니죠. 이미 1만큼 채웠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하자고. 자, 5분의 여기가 전체가 5라면 여러분들은 2만큼 채웠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부피의 비는 어떻게 돼? 2대 5인데 부피는 8대 125 이렇게 되겠지. 그럼 8을 빼면은 117. 여기는 117이 될 거야. 여기는 8이 되고.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릇 전체의 부피가 250이래. 250. 250. 그런데 250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2배 하면 되잖아. 이게 125니까. 그러니까 그릇 전체가 250이야. 250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돼? 이 둘이 더하면 얘하고 얘 더하면 125만큼 가져가야 되죠. 그거 분의 얼마만큼? 그릇의 빈 공간 부피 117만큼 가져가야지. 117 더하기 8. 지금 이거 117 대 8이다 이거야. 120, 250을 이 둘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럼 이 둘을 더한 것 분의 7 이렇게 돼야죠. 근데 이게 125니까 약분하면 2고 2배 하면 234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다시
보자. 일단 여기가 2대 5라는 거를 먼저 기억. 이것도 어렵네. 그렇죠. 5분의 2만큼 채웠는데 전체를 5라고 보면 나는 2만큼 채웠다 이거야. 그럼 이거의 부피의 B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25니까 얘가 차지하는 게 8이라면 얘가 차지하는 게 117을 차지한대. 그래서 둘이 더하면 125. 근데 그 중에서 117만큼 그러니까 250이 만약 250을 넣었다. 그럼 이게 B라는 거야. 그러니까 8대 117이라는 B인데 그거를 250을 이걸로 나눠 갔지. 이렇게 250이 여기서 여기까지 250이래. 그걸 얘를 나눠 가져야 돼. 그럼 250 나눠 가지려면 어떻게 더한 것분에 이만큼 가져가자.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하자 이거죠. 이 식을 기억합시다.